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고려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가 어떻게 건국이 되었으며 어떻게 민족을 재통일하게 되느냐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는 918년에 왕건이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해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국을 했지만은 후삼국을 어떻게 통일하게 되느냐, 그 과정이 참 아주 중요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은 통일을 하긴 했지만 건국 초기에 지방에 있던 많은 호족들이 상당히 동요를 하게 됩니다. 왜 왕건에게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동요를 겪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러면은 왕건은 그 호족들에게 상당히 유화 정책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요, 지방의 호족들을 겸손하게 대하고 그들의 딸과 또 혼인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신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친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라 호족들의 지지를 얻게 되고 결국은 많은 신라의 일반 백성들까지도 왕건에게 상당히 많은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후백제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오늘날의 안동지방인 고창 전투에서 고려의 군대가 후백제 군대를 아주 크게 물리치게 됩니다. 사실 이 지역에서 상당히 열세였는데 그 안동지방의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뒤에 후백제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견훤이 자기 맏아들이었던 신검에게 아니라 다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맏아들이었던 신검이 결국은 견훤을 한쪽 절에다가 금산사라는 절에다가 감금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견훤이 거기서 도망을 나와서 왕건에게 투항을 하게 되죠. 이런 내분을 겪게 됐었고 그런 과정에 이제 민심이 고려로 돌아서게 된 그런 신라는 결국은 더 이상 나라를 보존할 수가 없게 돼서 경수랑이 935년에 신라를 통합하려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는 천년 내로든 신라는 여기서 망하게 되죠. 여세를 몰아서 결국은 내분을 겪어서 상당히 세력이 약해졌던 후백제군을 공격을 해서 결국은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936년에 다시 후삼국을 통일해가지고 민족의 재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재통일한 왕건은 어떤 식으로 또는 나라의 정책을 이끌어갔을까요? 태조의 정책에 보면 첫 번째로 민생안정 정책입니다. 전쟁하면서 또 여러 나라로 분열됐던 나라의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취민유도라고 하는 것을 표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취민유도라는 것은 백성들을 취할 때에 법도 있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세금을 거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거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어라. 그러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도 면제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세금의 율도 낮춰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세금을 거두었었는데 모든 세금은 10분의 1만 거두라고 하게 되는,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취하게 되고 또 통치 체제도 많은 정비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태봉과 신라, 이 태봉은 옛날에 궁예의 나라에 있었죠. 궁예의 태봉, 그 다음에 신라, 중국의 제도까지 참고해서 많은 정치 제도를 정비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관리들에게 지켜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요목을 정리하는 정계라든가 계백요서라는 책을 편찬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 계백요서라고 하는 것은요, 백요라고 하는 것은 관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에게 경계하는 글이라는 바로 계백요서를 편찬해가지고 관리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고 나라 통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적어놓은 이 책을 또 편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에 왕이 된 후대에 이어서 왕건을 이어서 왕이 된 후대 왕들이 지켜야 될 그런 기본 방향을 제시한 훈요10조도 조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호족을 또 회유하고 견제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회유 정책으로는 혼인 정책, 앞에도 잠깐 나왔었죠. 호족의 딸들하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많은 귀족이라든가 귀족 중에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이 없었습니다. 우리 김씨, 이씨라는 이쪽이죠. 근데 그 성이 없었는데 왕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게 되고 특히 내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람에게는 자기하고 같은 왕씨 성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지방에 유력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출신 지역의 사심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방의 치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책임지게 되는 그런 사심관 제도를 또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유하는 뿐만 아니라 견제도 하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귀인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지방의 유력한 호족의 자제 아들을 서울에 와서 있게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지방에서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바로 그런 정책을 실시해서 호족을 회유하고 또 견제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민족 통합 정책으로서 후삼국의 유민들을 통합하게 됩니다. 고구려라든가 백제, 신라 출신의 세력들을 지배 세력으로 수용하게 되고요. 마침 얼마 뒤에 건국한 얼마 뒤에 발해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해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했고 특히 발해의 세자였던 대광현을 왕족으로 대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에게 대한 제사도 허용을 하면서 민족 통합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북진 정책을 해요. 아까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려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구려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을 굉장히 배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경보다가 좀 북쪽에 있었던 서경을 중시하면서 남쪽에 많은 사람들을 그쪽에서 이주해서 살게 하게 되고 거기에 관부와 관리도 두어서 이 지역을 관리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쪽으로 계속 쳐들어가서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왕건이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나라 바로 왕권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태조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해종입니다. 맏아들이었는데 해종 때는 많은 왕위 장tum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혼란했었고 그 뒤를 잇게 되는 것이 정종입니다. 정종도 오래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해종과 정종을 거치면서 굉장히 왕권이 불안정했었는데 그 다음에 잇게 되는 것이 바로 광종입니다. 광종은 네 번째 왕이지만은 태조 왕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고려 초기가 되겠는데 그때 바로 광종이 대표적으로 왕권 강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 바로 노비양건법입니다.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를 양민으로 풀어주는 정책인데 근데 이 정책은 결국은 호족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노비들이 전부 호족의 노비가 돼 있었죠. 그죠? 그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게 되고 노비가 일반 평민으로 해주게 되면 그들이 군에도 가게 되고 또 나라에 세금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게 되는 그런 또 결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유학을 공부한 인재를 관리로 선발해가지고요. 그래서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세력으로 삼게 되고 결국은 나라 세우는데 크게 공을 세웠던 호족들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황제라고 그러게 됩니다. 그리고 개경을 황제가 거처하는 도읍이다 해가지고 황도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광덕이라든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해가지고 독자적인 다시 말해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면서 왕권을 크게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왕종 다음에 되는 것이 경종인데요. 경종은 호족들의 경제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식과 제도를 실시해가지고 나라를 점차 안정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우리 잘 아는 성종입니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해가지고요. 유교 정시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에다가 12목을 설치하고 거기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해서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지방에 향리 제도를 정비해가지고 향리들이 지방관을 도와서 통치를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과거 제도를 정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불교 행사를 축소하게 됩니다. 많은 경비가 들었는데 이 행사를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정치를 좀 안정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현종인데 바로 또 자주적인 문화정책을 실시합니다. 성종 때에 폐지했던 연동이나 팔관에 이것은 자주적인 행사라고 해가지고 다시 숭배하게 거행을